자, 이번에는 쿠팡 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심층적으로 들어가려는 건 아니고 가볍게 광고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방향조차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쿠팡 고인물이 아니에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쿠팡에 무작정 막 진입해서 막 광고 돌리고 막 이래본 게 아니에요. 제가 쿠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당연히 온라인에 있는 팁들 다 긁어 모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쿠팡에서 억대로 매출 내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를 한번 싹 들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쿠팡에서 광고 플레이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대체로 상품 운영 초반부에는 강한 트래픽을 긁어 모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한 트래픽은 어뷰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의 유입을 얘기를 해요. 이런 트래픽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쇼츠를 통해서 한번 쿠팡 로직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일단 쿠팡 광고 세팅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 AI 광고가 있고, 두 번째 매출 최적화, 그리고 세 번째로 수동 광고,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저는 AI 광고는 비추천하는데 AI 광고는 너무 잡탕이에요. 이게 한 군데에다 다 몰아넣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AI한테 맡길 거면 그냥 캠페인 따로 만드셔서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리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초반부터 수익 목표치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손해보는 정도의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세팅을 하거든요. 쿠팡에서 광고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가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광고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노출이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선 목표를 마진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광고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거, 그걸 목표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했다가 어느 정도 광고로 인해서 몇백 건씩 좀 팔린다, 그러면서 효율이 올라온다, 요 느낌이 드시면 그때 목표 수익률을 조금씩 이동을 시켜서 마진을 보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때에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조정하면 쿠팡에서 광고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근데 막 극단적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 조금 이동한다고 해서 광고가 아예 스탑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광고로 인해서 매출 막 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목표 수익률을 변경해도 아주 큰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목표 수익률을 바꿨는데 그때 좀 아니면 다시 원복시키면 돼요. 일단 1차적으로 매출 최적화 광고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조금씩 변경을 해서 마진을 봐가는 게 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동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수동 광고가 마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최적화 광고보다 수동 광고가 더 상위 레벨의 광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직접 돌려본 바에 의하면 수동 광고보다 매출 최적화 광고가 더 효율이 괜찮게 느껴졌어요. 저는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을 해왔다 보니까 사실 키워드 중심의 광고를 더 잘 돌리는 편이거든요. 저도 수동 광고를 돌리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해요. 근데 막상 쿠팡에서 수동 광고를 돌려보면 매출 최적화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랬기 때문에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수동 광고로 넘어가는 게 꼭 고수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정의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매출 최적화 광고든 수동 광고든 광고 보고서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쿠팡 UI가 최악이어서 쿠팡 내에서 광고 성과를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쿠팡 광고 성과를 쉽게 정리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는 시크릿팡을 쓰는데 솔직히 가격 대비 뭐 성능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쓰다 보니까 계속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쓰실 분들은 알아보시고 그거 쓰시면 되고, 근데 핵심 기능은 어차피 동일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쿠팡에서 광고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실 거면 광고 보고서를 좀 정리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꼭 쓰셔야 됩니다. 홍보는 아니에요. 진짜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저랑 제휴된 데 아무 데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어쨌든 광고 보고서를 보다 보면 내 상품이랑 안 맞는 그런 키워드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구명조끼를 판매하는데 엑스라지 사이즈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빅사이즈 구명조끼 이런 키워드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보고서를 봐가면서 키워드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정비를 해 가시다 보면 광고 효율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고서를 뽑아 보려면 광고비를 사실은 어느 정도 투여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클릭이 100도 안 되는 그런 키워드에서는 이 키워드가 좋다, 나쁘다, 이걸 성급하게 판단할 수가 또 없거든요. 솔직히 클릭 100이라 해도 그것도 적어요. 이게 평균에 수렴하는 수치인지 아닌지,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 100 가지고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를 폭넓게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광고비를 좀 쓰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는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는 것보다 낮게 잡아서 광고가 좀 잘 돌아가게끔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놔야
키워드 제외를 통해서 뭐 액션을 취해서 개선을 시키든 말든지 하지. 사실 광고비를 조금 투여한 상태에서는 뭘 판단하기도 어렵고 액션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쿠팡 광고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마진 구조가 안 나온다고 이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내 상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괜찮은 상품이라면 쿠팡에서는 초반에는 좀 마진을 못 볼지언정 어느 정도 판매 건수 기록하면서 리뷰 쌓아 올리고 그러다 보면 구매 전환율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광고 효율도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선순환 구조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마진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제 말 듣고 처음부터 광고비로 너무 출혈 경쟁하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저는 장담은 못 드려요. 그거는. 앞서 제가 매출 최적 광고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수동 광고를 안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 최적 광고도 돌리고 수동 광고도 동시에 돌려요. 예를 들면 제가 영양제 광고를 세팅을 할 때 2개짜리 옵션이 핵심 옵션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2개짜리는 매출 최적 광고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1개짜리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광고 세팅을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다르게 해서 양쪽으로 다 돌려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매출 최적 광고 돌리실 때 뭐 상품 품질 지수 때문에 이런저런 상품들 다 옵션들 다 우겨넣지는 않거든요. 그거 일단 무시하셔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광고 돌리면서 판매 건수 올라오면 상품 품질 지수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내 옵션이 예를 들면 똑같은 영양제에서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6개짜리 막 이런 식으로 광고가 매출 최적화 광고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너무 광고비를 소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서로 엉겨붙으면서 딱히 전략도 날카롭지도 않고 애매한 광고 효율을 만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쿠팡에서 광고비랑 전환 매출액 보실 때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거든요. 저는 요거 알고 나서 사실 쿠팡이 좀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쿠팡에서 광고비를 보여줄 때 부가세는 뺀 금액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전환 매출액을 보여줄 때는 쿠폰을 먹이기 전 금액을 보여주거든요. 실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는 과소하게 보이고 전환 매출액은 과다하게 보이거든요. 이거 감안해서 효율을 판단하셔야 돼요. 쿠팡이 이거 좀 얌체 같긴 해요. 이거에 속아가지고 수익 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광고를 막 공격적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해보면 돈이 비어가지고 그때서야 놀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쿠팡에서 보여주는 광고에 대한 숫자는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방식과는 다르다. 요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광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광고 예산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쿠팡에서는 광고비가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 돌리시는 분들이 한 저녁 8시 이쯤 가면 광고가 다 오프가 됩니다. 이미 본인들이 세팅한 광고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쯤 가면 광고들이 다 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타이밍이 광고 효율이 제일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제가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광고비랑 매출 들어오는 거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확실히 광고율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 광고를 돌릴 때 이 시간대에 꺼지지 않을 그런 예산 범위를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10만 원어치만 돌릴 거야. 이렇게 딱 경직되게 광고 예산을 생각을 하시면 방광고가 안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효율이 남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 광고는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때는 잠깐 오프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물론 그런 생각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실제로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네이버 광고도 그렇고 쿠팡 광고도 그렇고 어디나 새벽 광고는 효율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광고를 끄는 게 효과적인 건 맞아요. 근데 쿠팡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쿠팡은 광고 켜고 끄는 거에 대한 적용 속도가 너무 느려요. 광고 관리 페이지에서 제가 광고를 오프시켜도 몇 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제가 광고를 다시 켜도 하루 종일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효율 맞춘다고 시간대별로 광고를 켰다 껐다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 광고팀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그거 저는 무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페이스대로 내가 분석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맞지 저쪽에서 전화가 온다고 제가 예산을 막 늘리고 그런 식으로 오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전화 주신 분들도 쿠팡 내 직원이고 실적 평가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광고비를 더 태우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내 판단에 맞춰서 내 페이스대로 계속 달려나가세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는 쿠팡 광고를 좀 공격적으로 돌리고 보고서를 막 뜯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좀 신기한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네이버에서는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입찰가를 적절하게 배팅을 해가지고 고르게 퍼뜨려주는 전략이 좀 유효하거든요. 근데 쿠팡은 매출 최적화 광고를 돌려놓으면 좀 움직이는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쿠팡에서는 핵심적인 키워드에 진짜 무리할 정도의 입찰가 배팅을 확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요거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에서는 아무리 핵심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막 클릭당 몇 천 원씩 막 걸어버리면 사실 효율을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면 효율 금방 무너져요. 쿠팡에서 이 매출 최적화 광고가 진짜 의미 있는 핵심 키워드에는 배팅을 대범하게 빡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네이버는 검색 포털이고 쿠팡은 쇼핑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보스엘리아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보스엘리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에서 무리하게 배팅을 하면 네이버에서는 효율이 어느 정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거고, 반면에 쿠팡은 대다수가 물건을 사려고 쿠팡 어플을 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스엘리아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물건을 구매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에 더 강하게 배팅을 할수록 효율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쿠팡 광고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드린다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뭐 매출 최적화로 하시거나 아니면 취향에 맞으시면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건 요걸로 뼈대를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봐 가시면서 키워드 제외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효율 좋게 선순환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보고서 보실 때 쿠팡이 UI가 좀 안 좋으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쓰셔야 되고, 그리고 쿠팡이 보여주는 숫자는 조금은 오해할 소지가 있는 숫자다. 요거 좀 체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쿠팡 담당자라고 전화가 오더라도 내 페이스 잃지 마시고 또 예산 설정 잘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컨트롤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광고가 설정할 게 많지 않은 게 역으로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설정할 게 많지 않아서 편한 만큼 남들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한 광고 컨트롤은 네이버처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방향성을 잘 이끌어 가려는 그 노력은 진짜 필요해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배를 몰 때 직접 조타수를 할 게 아니라 선장이 되어서 우리 배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 설정을 진짜 정밀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쿠팡 광고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설정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방향 설정을 더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운영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쿠팡 광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